자, 두사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지금 엄청난 소식이 나와줘가지고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부터 해가지고 지금 자사주 소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거기에 무상증자라든지 액면 분할까지도 지금 추진한다라는 미친 소식을 발표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 초에 이제 두산그룹이 3년간 이제 매년 2%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해줬고요.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올해부터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서 이제 무상 증자라든가 혹은 액면 분할 또는 이제 배당금까지도 얘기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산그룹이 지금 3년간 매년 2%의 자산 소각을 발표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쨌든 조만간 이제 상법 개정이 되죠. 자사주 의무화 소각에 대한 이제 상법 개정이 본격화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본격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언급을 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미친 소식을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영상 찍고 있는 김 대표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주주님들 곧 다가오는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새로운 26년 기념하는 기념으로 해피 뉴 이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셔서 우리 주주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김민석 대표입니다. 긴급 속보 주말에 좀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대형 호재가 터졌다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박지영 회장님께서 무려 50대 1 액면 분할을 이제 공식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금 50대 1 액면 분할이라는 게 상당히 상징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50대 1 액면 분할하면 여러분께서 생각나셔야 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자, 뭐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주식을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 내용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고 나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 좀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2018년 삼성전자가 50대 1 액면 분할을 실시합니다. 2018년이면 자, 요때예요. 자, 어쩌냐면 이 예전에 이제 주가를 하고 2배 이상 폭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2배밖에 안 올라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부분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뭐 200조, 300조에 달하는 대한민국 1등 우량주 기업이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50대 1 액면 분할을 재료로 2배밖에 못 올랐다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차이는 무려 12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560조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은 46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수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재료적인 부분에서 상승률 또한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률 또한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반비례한다는 거죠.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 주기기 부분에서도 10배가 더 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배 올랐다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20배 넘게 이상 폭등이 가능할 거다라는 상승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한 5배에서 10배 정도만 올라들어도 상당히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박지영 회장님께서 50대 1 액면 분할을 실시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액면 분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액면가를 보시면 자, 5,000원이에요. 대한민국 주식들 전부 다 액면가가 최소 100원에서 5,000원입니다. 5,000원의 경우에만 50대 1 액면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50대 1 액면 분할하게 되면 이제 액면가가 100원이 되거든요. 여러분, 현재 삼성전자 액면가를 보시면 지금 얼마예요? 자, 지금 이거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액면가를 보시면 이제 100원이에요. 그쵸? 2018년도에 50대 1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삼성전자 액면가는 5,000원이었습니다. 그쵸? 50대 1 액면 분할하고 난 뒤에 지금 나누기 50 해가지고 이 100원이 된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5,000원이지만 50대 1 액면 분할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100원으로 바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주식수는 지금 상장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인데 지금 여기에 곱하기 50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주식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6억 주에서 50을 곱하면 대략적으로 한 300억 정도가 주식수가 된다는 거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 50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 73,000원에 여러분 1000주를 가지고 계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50대 1면 분할이 되었을 때 이 73,000원의 주가가 한 주당 이제 1,5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1000주의 주식수가 무려 5만 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액면 분할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식수가 그렇게 많아지면 거래량적인 부분에 엄청나게 활발해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액면 분할하고 나서 이렇게 가파르게 주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이제 주가가 대략적으로 뭐 100원대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새로 주식을 시작하시는 소림빵이 주식인분들은 이 주린이분들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고 옛날에 이거 7, 8만원 넘은데 이거 1,400원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지성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요런 매수세가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50대1 액면 분할하고 나서 국민주가 되었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삼성전자의 바통을 터치를 받아가지고 제2의 이제 국민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내일부터 엄청난 상승 랠리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 두산 급등이라고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우리 주주님들 다 같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엄청난 급등과 함께 부자가 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두산 급등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켜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악재 없이 계속적으로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신기할 만큼 이제 이날 나왔던 기사, 자 이날 나왔던 기사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있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켜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는 깨지지 않고 위로는 상승하지 않고 호재는 지속적으로 전자 공시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즉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태가 심각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어마무시한 걸 숨기고 있었고 그 숨기는 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까 조그만 거를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셔야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 공시 담당자는 반성해야 되고요. 낱낱이 왜 여기서 횡보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악재도 없었는데 주의 종목, 경고 종목이 지정되면서 주가를 옆으로 박스권으로 드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태가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2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동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이슈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겠죠? 네,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한번 달아보시죠. 자, 뭐냐면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숨어 있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시크릿이라는 뜻으로 이제 시크릿이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크릿.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숨기는 게 있고 지금 숨기는 내용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아주 조금만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냈고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숨김 현상에서 이 8배짜리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로는 시크릿이라고 해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니 그게 뭔 소리죠? 라고 하실 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왔던 체코 원전 계약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체코 원전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봐보세요. 12월 17일에 나왔던 이 부분입니다. 바로 두산 대형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자, 계약 기간의 시작일을 12월 20일로 이제 12월 20일로 하고 있죠. 경영상 비밀 이유로 이제 상대방이 누군지 말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매출에 대한 부분 2.5% 이상이니까 공시의 의무사항에 해당된 거라고 해서 밝힌 것 같지도 않고 숨길 것 같지도 않고 어거지의 공시를 내죠. 상대방의 공급 지역은 이 미국이라고 떠져 있죠. 근데 우리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어디죠? 일론 머스크의 XAI 여기에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을 수출을 받은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게 나온 거는 12월 17일에 나온 거죠. 경고 종목 지정 풀리기 전에 여기서 나온 거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기사 내용 제가 모아놓은 게 있는데 자, 볼게요. 자, 지금 이건 제가 메모장에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봤어요. 자, 기록을 해봤는데 자, 볼게요. 자, 여기 보고 계시면 10월 14일에 만물상 우리도 가스터빈 이제 수출국이다 나와있죠. 그쵸? 자, 항공기 제 엔진의 핵심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 그쵸? 여기서 이야기 나올 때 가만히 보게 되면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서 수출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그랬던 우리가 발전용 가스터빈을 이제 종주 미국의 발전 시장에 처음 수출하게 되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인 XAI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이게 나와 있죠.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부분인데 여기 보게 되면 11월 15일에 이제 단독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머스크 XAI의 가스터빈 수출했다 나온 게 한국경제신문을 통해서 나왔죠. 경제TV를 통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난달 빅테크 기업이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개를 주문했는데 일론 머스크인 걸로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른 회사들과 협상 중에서 추가 수주 기대된다라고 나와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 뭐냐면 지금 이 부분 2025년 12월 17일에 나왔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기사가 나온 거는 만물상을 통해서 이 날짜 14일에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길 뚫어낸 거죠. 제가 분명히 가스터빈 나오면 박스권, 장기적인 박스권을 뚫어낼 거라고 했죠. 근데 이날이죠. 11월 5일, 이제 어떤 날이에요?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죠. 그때 나온 것도 공시사항에서는 부정도 안 해요. 자, 집중하세요. 근데 날짜를 12월 20일로 이제 측정한다라고 해서 17일 날 공시를 하네요. 지금 이건 뭐죠? 완벽하게 지금 숨기고 있는 거고 엠바고 조항을 숨기고 있는 건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가가 여기서 횡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신용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지금 신용이 계속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날짜 보면요. 12월 8일 이후로 자, 지금 신용 신규가 들어온 게, 자, 한 건도 없어요. 그 한마디로 완전 소멸이 됐다라는 건데, 12월 8일 이후면 뭐예요? 자, 투자 경고 지적이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전에는 50만 주, 적게는 50만 주, 많게는 150만 주 사이에서 이 꾸준하게 신용 물량이 들어왔던 거를 지금 이 11월 8일 이후로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용 물량이 이 1320만 주에서 1060만 주, 그러니까 260만 주가 지금 보름 사이에 상환이 됐는데 지금이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세력들이 신용을 굉장히 지금 많이 털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신용을 터는 게 반대 매매로 해가지고 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세를 붙지도 않고 있죠. 자, 그냥 기존 물량이 자발적으로 지금 정리를 상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뉴스가 나와도 주가 반응이 없죠. 자, 공시가 나와도 주가 상승이 영속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냥 스스로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출발하기 전에 세력들은 지금 신용 매수를 지금 무조건 털어야 된다. 왜냐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본인들의 평단가를 훼손을 하는 거, 평단 깨지는 거. 자, 그리고 개인들의 신용과 미수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물량인데 지금 이 물량들이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97,400원, 자,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흐름을 보면 이평선이 여기서 한번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그쵸? 자, 그랬다가 지금은 이렇게 다시 수렴을 하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일봉상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한 곳에 모인 차트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자, 보통 차트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요,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공간에서 방향성이 위로 가든지 아니면 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재개가 되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밑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하락 전환을 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마디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저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10월 달에 2차 상승 파동이 이제 나올 때랑 똑같죠. 이평선이 재수렴하는 그런 구간에서 방향성이 지금 또 3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일단 투자 경고 기간 동안에 주가가 반영되지 못했던 쌓여있는 이제 호재라든가 이런 공시만 보더라도 언제든지 돌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용도 이제 많이 털리는 그런 구간이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지금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 수급 이슈도 일단락됐죠. 금요일부로 마무리가 됐고 지금 AI 이 전력 관련해서도 수요도 계속해서 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요 진짜 압도적입니다. 특히 26년에 이게 폭발적으로 지금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 경고 관련해 가지고 거래소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시총 100위권 안에서는 이 투자 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코스피 대형주도 호재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시총 이 9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투경 맞을 일도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공매도 좋은 세월은 다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음 주에 대주주 양도세로 나갔던 큰손들이 다시 컴백을 하면서 26년도에 이 자산 배분을 확정한 이 외국인들이 지금 내년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 텐데 그 규모가 올해 25년보다 26년이 훨씬 더 클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6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전에서 대형 원전, SMR, 자 동시에 터지는 실제 수주, 그 다음에 착공, 그 다음에 본계약, 그 다음에 최종 투자 결정 같은 이런 구체적인 성과가 한 번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한 해가 될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원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지금 거의 3년에서 5년 정도 뷰를 가진 이 외국인의 롱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6년도에 또 하나 이제 핵심 트리거가 있는데 이게 내년에 중국이 지금 세계 최초로 SMR 상업을 목조로 이 링롱 1호기를 가동을 하겠다고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거 SMR 먼저 성공을 하면요, 자 이걸 가지고 궤도국 시장에서 이제 선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납니다. 자 미국은 정치적으로 아니면 자본시장이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이슈란 말이에요. 과거에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미성을 쌓아올렸을 때 이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충격받고 나서 나사 만들어서 올인을 했잖아요. 자 그 모멘텀으로 지금 26년에 똑같은 이 원전판 시장을 강탈할 이런 모멘텀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현재 2.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 선이 그어져 있고요. 이 구간이 74,0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해당 구간을 좀 하락 이탈을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볼록 나와 있는 이런 아랫꼬리가 보이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오늘도 순간적으로 74,000원을 하락 이탈했다가 곧바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자, 분봉을 보시면 장 초반 9시가 여긴데요. 잠깐 눌렀다가 곧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원전이 우리가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주말 동안에 뉴스케일 파워가 마이너스 7%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월요일에 개파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요. 여전히 이제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7만원에서 8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계속 주가가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죠. 이 두 달이라는 조정을 거치고 있고 조정을 모두 마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 오늘 시장을 좀 보기 전에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도움이 될 만한 영상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4220포인트 코스피가 2.2%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가 이제 4226포인트죠. 거의 다 올라왔어요. 6포인트만 남기고 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자리입니다. 당장 내일에도 이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보인다든지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하고 내일까지 장이 열리면 이제 25년도가 끝나게 되는데요. 산타 랠리는 1월 초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크리스마스 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연말부터 연초까지를 산타 랠리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지수도 전고점을 뚫어냈고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라서 누가 봐도 강시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호재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금 SMR에 대한 일부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 부정적인 레포트라든가 아니면 오클로가 자사주 매각을 했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서 잠깐 좀 주춤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자, 미국에 있는 SMR 기업과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자, 이들은 SMR을 설계부터 해서 실제로 이제 시공이라든지 건설하는 것들은 결국에 우리나라의 조선 원전 기업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현대건설,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실제로 수익을 끌어내는 것과 원전을 건설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SMR을 건설하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3배 정도. 자, 근데 그 비용이 올라가면 우리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땡큐예요. 우리는 부품이나 장비를 공급하는 거지 건설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가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두산 같은 기업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주봉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누가 봐도 정확해요. 자, 1차 상승이 나왔고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고요. 이 2차 상승이 중간에 조정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원래 저점이 여기였죠. 그 위는 여기였고요. 그 위에는 이제 6만원대, 그 다음에 7만원대, 8만원대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내려오면 사실상 그냥 저점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추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려면 더 많은 악재 혹은 더 많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자, 보시면
뉴스케일파의 고점을 좀 보시면 57달러였습니다. 그쵸?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14.8달러니까 57달러라고 하면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 70% 정도가 빠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케일 파워가 70% 빠질 동안에 우리는 건교했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 성장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대형 원전, 또 가스발전소, 복합발전 타워까지 SMR을 고려하더라도 더 많은 더 단단한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급락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추세를 좀 바꿀 걸로 보이는데, 이때가 이제 기회가 될 겁니다. 머지않아서 외인과 기관들이 다시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조금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연초 효과 내년 초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주거든요. 사상 최대가를 가고 있는데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자, 보이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3조 넘게 거래대금이 터졌고, 그 밑으로는 이 로봇주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바이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방산주도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5번째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더 많은데 이제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AI 시대 테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인공지능에서 인공지능 가속기,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D램을 공급하는 삼성 같은 이제 기업들이 있고, 에너지랑 전력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는 것은 곧 AI 투자가 더 확대가 될 거라는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SMR이 됐건 대형 원전이 됐건 짓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아직 성장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로운 기대감 이제 들어올 텐데, 그 기대감 중 하나가 AI, 로봇,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다른 업종들도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겠지만 완전히 그 중심에 있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주식이라는 건 주가는 순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우리 어떤 종목이 1월 초부터 오래 달렸습니까? 2020년 1월 초부터 이 조선주가 미친듯이 달렸어요. 지금 조정 나왔죠? 그 다음에 원전주가 갔고, 그 다음으로 로봇주와 AI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로 넘어갔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모든 수급이 다시 어디로 가있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소외받았던 이 로봇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도 굉장히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이제 로봇주가 있어요. 자, 뭐냐면 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자신감이 있어야 자사주를 매입하죠, 여러분들.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기업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자, 그런데 이 기업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 여러분 거에 이 종목을 추천드릴 건데, 자, 보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다가 이제 최근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138,000원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이제 13년 전 최저점 라인을 터치하고 이 똑같은 저점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4,000원과 만원 요 사이에. 여러분들, 저는 정말 몰빵을 되게 싫어해요. 당연하게 안전하게 주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몰빵해도 되는 이 기업을 여러분들께 추천 도와드릴 건데, 저점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검색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기업이다. 자, 그래도 배당도 굉장히 탄탄한 회사라서 10년 동안 계속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12월에도 배당을 했죠. 자, 이 기업을 받으실 분들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010-5644-0333 번호로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선물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에게 제가 3일 전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이번 주 안으로 이제 선물로 이 종목을 문자로 일간 정보 무료로 종목명 정확한 매수라인과 그리고 매도하는 목표가 1차, 2차 가격 나눠서 디테일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위에 번호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자, 이것을 제가 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고 있어요. 사야 되는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죠. 로봇주라고 받으시면 실제 로봇주는 올라갈 때 이제 4배 기본적으로 올라가요. 오랫동안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폭중구조로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로봇주 1등 기업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익홀딩스하고 클로봇 제가 보셨죠? 정말 24년 12월 10일 날 무진장 떨어지는 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라고 했죠. 그런데 주가가 행보를 하더니 11월부터 언제까지 행보를 했냐면 2달 정도 기면서 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던 주가가 이 5, 6천 하던 주가가
7만원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이 10배나 넘게 올라갔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제네시스 차 한 대 정도 살 수 있다. 이제 클로버 사라고 했죠. 왜죠? 제가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로봇주를 되게 좋아합니다. 로봇주는 한번 확실한 종목은 10배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익홀딩스나 클로버처럼 조금 장기 투자하신다고 하면 10배도 먹을 수 있는 기업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010-5644-0333번호로 뭐라고 남기시냐? 이제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10배 정도 수익 먹을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기업 종목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목표 1차, 2차, 3차로 팔자라는 것을 문자로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의 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정보들을 항상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뭐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거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채널, 우리 영상 앞으로 꾸준히 신뢰성을 가지고 시청해 주셔라. 같이 수익도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항상 관심 가져달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이거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배당도 탄탄한 회사, 계속해서 배당하고 있는 회사, 이 로봇주 올라갈 이 기업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위에 번호로 이제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제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자유겠지만 문자 받아보시고 동반석에 한번 앉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